박미TV의 박미입니다. 자, 이제 은행이 조금 잠잠해지면서 인하를 하기는 어렵니 예상은 박미의 진짜 경제 뉴스 시작합니다. 안녕하세요. 여기는 와이마날로 비치입니다. 정말 아름답죠? 한국은 굉장히 쌀쌀해졌거나 이제 많이 추워지는 것 같은데요. 저는 아직도 하와이에 머물면서 따뜻한 곳에 있습니다. 여러분들에게 멋진 이 바다 색깔, 가장 바다 색깔이 아름다운 곳으로 저는 인정하고 싶은 와이마날로 비치에서 인사드립니다. 자, 오늘 또 어떤 내용의 기사들이 떴는지 보고요. 여러분들에게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분석 한번 해보죠. 무디스가 부동산 테일 리스크에 대한 경고를 했습니다. 부동산 경기 침체가 이어지는 가운데 국내 금융시장에도 테일 리스크, 말하자면 발생 확률은 낮지만 만일에 발생을 하면 손실이 매우 큰 위험이다, 이런 내용의 위험이 도사리고 있다를 이야기하며 우려하고 있습니다. 특히 브릿지론 중후 순위 비중이 높은 중소형 증권사와 A급 이하 캐피털사의 경우 부동산 프로젝트 파이낸싱 PF 익스포저 위험 노출액 손실이 본격화할 수 있다라는 분석을 냈습니다. 무디스와 한국신용평가가 공동 주최한 미디어 브리핑에서 올해 초부터 무디스가 봐왔던 지방은행과 인터넷 은행 중심의 개인 신용대출, 중소기업 대출의 연체율 상향 추세가 지속될 것이라는 전망에 바탕을 두고 있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급격한 자산 건전성 지표 악화를 예상하고 있지는 않지만 은행들의 부동산 익스포저가 상당하다는 점에서 테일 리스크에 대한 우려는 여전하다, 이렇게 설명을 했고요. 주택담보대출과 부동산, 건설업 대출을 합산해 부동산 익스포저를 산출할 경우 전체 은행 대출의 40% 중반 정도에 달한다. 낮은 주택담보대출 비율 LTV나 정부의 강한 총부채 원리금 상환 비율 DSR 규제를 고려할 때 직접적인 리스크 수준은 제한적이긴 하지만 부동산 경기 약화가 장기화한다거나 지금의 주택가격 회복세가 반전되는 경우에는 테일 리스크의 현실화 우려가 높아질 것이란 분석입니다. 테일 리스크 또 한번 말씀드리지만 발생 확률은 낮지만 발생하면 손실이 매우 큰 위험을 얘기하는 겁니다. 특히 주택 가격과 관련해서는 금리 상승에 따라 부담이 커지고 있다. 지난 2004년이나 2009년의 주택가격 하락기와는 달리 현재는 금리 상승기에 맞물려 있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 지난 주택가격 하락기에는 금리 인하를 통해 주택시장의 안정화를 도모할 수 있었다면 현재 금리 상승기에서는 그러한 옵션이 제한적이기 때문에 리스크가 좀 더 크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부동산 PF 등 리스크로 인해 건설업이 내년 최대 이슈 업종이 될 것으로 예상했고요. 경기 부진이 장기화하고 금리 상승, 공사 원가 상승 등으로 PF 사업성이 저하되면서 이제 우발 채무가 현실화할 가능성도 크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특히 내년 은행들은 자산 건전성과 수익성이 다소 악화하더라도 영업 환경, 자본 적정성, 조달, 유동성, 정부 지원 등은 안정적일 것으로 전망되는데 반해 증권사와 캐피털, 저축은행 등의 자산 건전성은 빠르게 하락할 전망으로 내다봤습니다. 한국신용평가 측은 저축은행의 부실이 집중됐던 글로벌 금융위기 때와 달리 현재는 전업권에 부동산 PF 대출이 분포되어 있어 정부 지원에는 한계가 있다, 이렇게 생각하고요. 부동산 경기 침체 장기화에 대비한 체력을 비축할 필요가 있다라고 전했습니다.
고금리로 인해 전 세계적인 부동산 침체 현상이 이어질 것이란 외신 분석이 나왔고요. 한국은 국내 총 생산 GDP 대비 가계부채가 가장 높은 수준이어서 리스크가 높다는 진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블룸버그는 전 세계 부동산 대박은 끝났다. 부동산 시장이 앞으로 10년간은 얼어붙을 것이라고 보도했습니다. 국제신용평가사 그리고 무디스의 경제 분석 업체 애널리스틱에 따르면 미국의 30년 만기 주택담보대출의 고정금리는요, 지난 2021년 2.65%였죠. 향후 10년간 평균 5.5%, 10년간 5.5%의 높은 이자를 주택담보대출을 받으실 때 내셔야 된다는 예측을 블룸버그에서 했습니다. 특히 한국 부동산 시장에 대해서도요, 계속 경고를 하고 있죠. 아시아에서 한국의 집주인의 추락과 싸우고 있다. 고금리 장기화로 한국 집주인들의 고통이 가중되고 있다. 한국이 전세자금 8천억 달러, 우리나라 돈으로 1,030조 원을 포함하면요, 국내 총 생산 대비 가계부채 비중이 157%로 선진국 중에서 가장 높다라는 지적을 했습니다. 특히나 한국의 집주인들은 높은 전세금을 임대인에게 상환하기 어려운 상황이라고 보도를 했고요. 이자율이 상승하면 월세 대비 전세의 매력이 떨어지고 임대인이 임차인으로부터 받을 수 있는 보증금의 규모가 줄어든다는 것이죠. 해서 한국에서는 집주인들은 임대차 계약이 만료될 때 새로운 임차인으로부터 받는 보증금을 사용해 기존 임차인에게 보증금을 상환하는 경우가 여태까지 그런 방법으로 갔죠. 금리 상승으로 인해 한국의 집주인들은 보증금 상환 의무를 이행하기가 어려워지고 최근 만기가 도래하는 전세 계약은 집값과 전세 보증금이 사상 최고치를 기록할 때 체결되었기 때문에 임대인의 채무 불이행 위험은 2024년까지 지속될 것이다. 이렇게 블룸버그가 또 한국에 대해서 내다보기도 했습니다. 오늘 정말 한국 집주인들 보증금 못 줘서 고통받고 있는 거 엄청나죠. 내년까지도 이어질 것 같고요. 이제 부동산 대박 끝. 이 제목은 외신 냉철한 진단을 한국을 향해서 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 끝을 내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 항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앞에는 클라우 산맥이 있고요. 바로 와이 마날루 비치 앞에 보이는 바다 색깔 너무 아름답죠? 네, 오늘도 비치와 그리고 산맥이 있는 이 와이 마날루 쪽에서 인사드렸습니다. 또 좋은 영상으로 여러분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마할로.